네,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신종 코로나를 갖고 45분을 채울 계획입니다. 지금 뭐 다른 뉴스, 중요한 뉴스들도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뉴스가 신종 코로나 뉴스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짚어보고 뒤에는 뭐 가짜 뉴스도 좀 검증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경제 쪽 소식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스크 착용에 관한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에 출근하시는 분들 많은데 직장 내에서 요즘에 마스크 착용들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이 마스크 착용이 쉽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오신 분들을 상대해야 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현장을 취재한 손영한 기자를 SBS 이슈 취재팀 손영한 기자를 모셔서 조금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이시죠, 팔부채? 네, 네, 그렇군요. 자, 먼저 손영한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몰리는 서울 명동의 한 화장품 매장입니다. 대부분 매장 직원들은 마스크를 쓴 채 손님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들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대부분의 직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고객을 응대하고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곳도 종종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마스크 없이 점원들이 열심히 상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왜 마스크 안 쓰세요? 마스크를 쓰면 고객과 소통하는 게 어려워져 그만큼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국인들의 이용이 잦은 이 중소형 마트 직원들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매출 하락을 우려한 마트 측이 마스크를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영업은 손님에게 불안을 팔아서는 안 된다. 본사 방침도 아직 내려온 게 없으니 벗어라. 외국 관광객들에게 맛집으로 알려진 이 음식점에서도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현재 마스크 착용은 신종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 조치입니다. SBS 손영환입니다. 자, 보셨는데 일단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매장들 위주의 얘기예요. 뭐 보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약간 화나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는데 네.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어제 하루 종일 둘러봤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제 주로 명동 거리에 있는 잡화점이라고 불리는 뭐 화장품 및 일상생활용품을 파는 업체들을 위주로 한 두어 시간 돌아다녀 봤고요. 네. 우한 신종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원들은 제가 둘러본 결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객을 응대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네. 그렇지 않은 곳도 종종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럼 잠깐 볼게요. 일단 그럼 잘 되고 있는 곳이 어딘지부터 한번 가볼까요? 주로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한국에 오면 특히 명동에 꼭 들르는데 명동에서도 주로 화장품 가게에 가서 예, 그렇죠. 미용과 관련된 상품들을 많이 구매를 하시죠. 그래서 주로 화장품 가게에 중국 관광객들이 정말 많았고 그곳에서 응대하는 직원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고객들에게 상품 같은 걸 설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그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거나 마스크를 못 쓰게 한다 그런 얘기들이 있기는 있었잖아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네. 그래서 취재를 나간 건데. 네. 예, 근데 어제부터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모양이군요. 근데 아까 본 리포트에 그거 있었잖아요. 사장님 못 쓰게. 네. 그것도 되게 어디? 붕괴할 만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명동이었나요? 네, 네. 그냥 지근거리에 있는 뭐 그러니까 쭉 다 훑어본 거죠. 네, 그냥 예. 한 블럭을 이렇게 쭉 횡단하면서 네. 이렇게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보다가 한 곳이 이제 이렇게 취재가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장님의 주장은 뭐예요? 점주는 못 만나봤습니다. 안 네. 계셔가지고. 네. 근데 일단 저희가 그곳을 이제 취재를 하게 된 계기가 앞에 이제 매장 앞에 나와서 일종의 호객 행위를 하시는데부터 마스크를 안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다른 가게들은 다 마스크를 착용한 채 영업을 하고 계시고 지금 신종 코로나 사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가뜩이나 이제 중국 관광객들과의 접촉 빈도도 높을 거고 왜 착용을 안 하시냐라고 이제 제가 물었을 때 돌아오는 답변이 제가 답변을 2개 정도 받았었는데 사장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세요. 라는 답변과 사장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은
이 신종 코로나 사태가 아직 심각하지 않은 걸로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말라는 그 말인즉슨 마스크를 아무래도 하게 되면 이 판매에 좀 제약이 있을 거고 좀 불편해지고 고객이 응대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해짐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매출 하락에 좀 영향을 주지 않나 뭐 그런 우려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라면 마스크를 쓴 직원이 있는 가게에 갈 것 같아요. 더 사장님들이 안전하다는 이제 뭐 느낌.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우리 고객의 입장에서 그냥 항변을 하자면 뭐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인데 마스크를 쓴 직원이 있으면 거길 갈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감염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환자 입장, 손님 입장에서는 그게 더 마음이 놓인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신정 기자처럼 대부분. 근데 이제 그 사장님 주장은 손님이 왔는데 마스크를 쓰고 얘기를 하면 그게 되겠느냐, 공포감을 조장하고 한 거 아니다라고 네. 얘기하는 거 그런 주장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는 대형 면세점이 마스크를 쓰기로 함으로써 그게 아니라는 거는 입증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신세계, 롯데 뭐 이런 데 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죠. 네, 일종의 판매 체계가 갖춰진 곳들, 중대형의 규모를 갖춘 뭐 매장들은 어제부였던 걸로 제가 봤는데 어제부로 대부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서 큰 뭐 고객들이 걱정 없이 일단은 쇼핑 같은 걸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을 많이 상대하는 면세점 같은 지역은 특히 의무화했죠.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의무화했는데 어제 뭐 그렇지 않다 그래서 몇 군데 갔던 곳도 있었어요. 네. 갔지만 대부분 다 착용을 하고 있으셨고 뭐 일부 착용이 권고됐지만 그러니까 뭐 권고잖아요. 근데 일부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또 왜 안 하셨냐 물어보니 좀 불편해서 안 했다. 근데 그게 절대 다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봤었습니다. 근데 아까 신정원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안 쓰면 더 불안할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네. 더군다나 이제 2차 감염이 요즘 이제 그게 핵심 쟁점이잖아요. 맞습니다. 혹시 2차 감염이 한 명이라도 생기면 이건 정말 어떻게 갈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상업적으로라도 전략적으로라도 각 가게 점포에서 마스크를 쓰는 게 더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진짜 들긴 하네요. 저도 그런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뭐 대다수는 마스크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저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안 하시고 계신지. 왜냐하면 바로 옆에 있는 매장들은 또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종의 이렇게 하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할 만도 한데 그냥 일종의 뭐 사장님의 이 논리에 따라서 뭐 직원들도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식당, 뭐 명동이나 홍대 이런데 거기도 가보셨죠? 거기는 이제 뭐 식당의 특성상 마스크를 안 했을 수도 있다. 이제 뭐 그런 제보들도 있고 그랬는데 실제는 달랐죠? 네, 어제 점심 식사를 이제 중국 관광객분들이 많이 찾는 곳, 유명한 곳에 갔죠. 혹시나 거기가 정말 유동인구가 많을 테니 특히 먹거리 명동 안에 있는 아주 유명한 식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입구부터 이제 손님이 들어오면 자리 안내를 해주지 않습니까? 거기부터 이미 마스크를 다 착용을 하고 계시고. 네, 저희가 그럼 방송을 안 한 내용이고. 근데 홍대 앞은 좀 달랐어요? 네. 홍대 앞에도 중국 개발 관광객도 많죠. 네. 그러니까 홍대 앞에 또 유명한 외국인들이 정말 자주 찾는 아주 유명한 식당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또 안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돼서 또 역시 따져 물었습니다. 왜 안 했냐라고 하니 거기에 항변은 그러니까 고객들과 주문을 받고 뭐 지시를 받고 하는 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쓸 수 없다라는 게 식당의 점주의 얘기였습니다. 점주의 얘기. 그럼 종업원들 입장에서는 거기 뭐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취직을 했다 그런 분들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걸 어떻게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보죠? 지금 전반적으로 다 쓰는 분위기인데, 그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길래 왜 안 하냐, 이게 뭐 이 회사 차원, 그 식당 차원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만 뭐 큰 답변을 얻지 못해서. 네, 그렇죠. 눈치가 보이죠. 네, 저희가 이제 그게 자유롭지 않다라는 건 저희 제보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제보를 주시는 분 보면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얘기할 수 없으니 뭐
도와달라, 네. 취재를 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중국인들이 많이 오는 곳에 있는 상점 네. 그런 지역들이 있죠. 무슨 또 거주자들이 많고 이런 네. 데들 그런 데들도 관심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럼 전반적으로 지금 뭐 거기서 쓴다 안 쓴다 그러면 쭉 찾아봤는데 전반적으로 다 둘러봤을 때 분위기는 쓰는 분위기죠. 지난번 사스 메르스 경험 때문에 그런가요? 네, 그때 경험이 이제 일종의 교훈처럼 머리에 박혀서 나름의 초기 대응도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마스크를 쓰는 게 이제 일종의 예방하는데 가장 최우선이니까 주로 많이 쓰고 있는 분위기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예전에는 그 저희가 그 특히 가게들 같은 경우에 마스크를 안 쓰거나 혹은 못 쓰게 하게 해서 뭐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만은 문제였는데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까 신정 기자가 얘기했듯이 직원도 마스크를 쓰고 손님도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일반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저희 중국인 관광객들 또 중국인들을 주로 상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게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마스크 착용 혹시 마스크 착용을 못하게 하는 곳은 없는지 현장을 점검하고 돌아온 손영환 기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손영환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다채로운 뉴스만 참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체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논란이 된 쟁점들을 검증하고 사실을 따져보는 이경원의 사실은 순서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실은 코너를 전부 신종 코로나와 관련된 얘기로 한번 워낙 소재가 많죠. 예,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은에서 따져 저희 SBS가 8시 뉴스를 포함해서 사실은 팀에서 이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생기는 가짜 뉴스, 유언비어들을 저희들이 하나씩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공포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공포감을 키우는 그런 가짜 뉴스들이 늘어나고 있긴 하죠. 그렇죠. 뭐 이 병에 대한 이 신종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은 중요하죠. 조심해야 되고. 네. 근데 너무 과도하게 공포를 조장한다던가 네. 아니면 그 공포가 너무 극에 달하다 보니 네. 또 혐오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도 있어서 맞아요. 그렇죠.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근거 없는 괴담이 계속 퍼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오히려 더 불안만 더 조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죠. 정확히 알아야지 공포감이 그렇죠. 네,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 줄어들겠죠. 물론 조심은 해야 근데 됩니다. 이게 저도 SNS를 되게 많이 보는데 그렇죠. 예. 이게 진짜야 사실이야 아니면 뭐 가짜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빠르게 정보가 확산되고 그쵸. 있어서 네, 사실 너무 되게 많아요. 궁금한 게 많았어요. 네. 저희가 이제 8시 뉴스에서는 사실은 한 2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네. 아마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가짜 뉴스를 진위를 파악해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할 텐데요. 오늘은 그걸 조금 더 넉넉하게 시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또 한번 계속 저희가 방송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정리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네. 폐렴구균 백신을 맞으면 예방이 된다. 저 예방약 없다, 치료제 없다 이렇게 들었었는데 폐렴구균 백신을 맞으면 예방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단 폐렴구균 백신이 뭔지부터 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일단은 예방과 관련된 거를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려고 네. 하는데 예방. 네, 제일 먼저 나온 게 폐렴구균 백신. 네. 그러니까 사실상 폐렴 방지하는 예방 주사죠. 폐렴 방지 예방 주사. 예. 예. 근데 이거를 맞으면은 예방이 된다라는 말이 맘카페를 중심으로 좀 퍼져 나가고 있더라고요. 아, 특히 원래 이게 시작이 우한 폐렴 뭐 그런 폐렴 그쵸. 증상이 있다 그래서 네. 지금은 그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만. 예, 예. 처음에 이제 퍼졌던 게 처음에 썼던 용어가 이제 우한 폐렴이다 보니까 예. 아 이거 폐렴과 관련돼 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럼 폐렴 예방약으로는 예방약으로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맘카페를 중심으로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특히 또 맘카페는 또 아이를 네. 기르는 부모들이 그렇죠. 많다 불안할 수 보니까 예. 아이한테 좀 조금이라도 이제 조심하고 싶은 심리가 매우 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그쵸. 그렇죠. 네. 그래서 폐렴구균 백신이라도 맞자, 예방주사라도 맞자. 그래서 보건소나 뭐 이런 소아과 이런 데 좀 문의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거짓입니다. 거짓이요. 사실이 아니죠. 예. 왜냐면은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한 폐렴이라는 말 때문에 폐렴과 관련돼 있다고 그러니까, 하지만 그럴 것 같아요. 예, 그 이번 신종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도 보면은 폐렴 증세가 없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전부 폐렴 증상이 있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통 폐렴 증상 때문에 폐렴이라고 처음에 잘 모르니까 네. 그래서 붙인 건 사실인데 처음에 환자들은 폐렴 증상이 있었죠. 그쵸, 있기도 있었죠. 했죠. 예. 근데 보면은 폐렴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쉽게 말해서 이게 뭐냐면은 폐렴 규균과 네. 또 코로나 바이러스는 엄연히 다른 거다. 그러니까 이 예방 주사가의 대상인 폐렴 구균과 네. 지금 유행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는 다르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질본에 물어보니까 네. 질병관리본부에 네.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폐렴 구균은 세균이다. 예. 코로나 신종 코로나는 바이러스다. 음. 세균과 바이러스의 대응법은 엄연히 다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폐렴 구균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이 신종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다른 전문가들도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폐렴을 막아줄 수는 있는 거. 폐렴은 막아줄 수 있겠죠. 네. 예방 주사니까. 근데 폐렴과 네. 신종 코로나는 엄연히 다르다. 그러니까 병이기 지금 때문에. 뭐 이거 신종 코로나 때문에 이 백신을 맞을 필요는 없다. 그렇죠. 네, 네. 그렇군요. 자, 물론 맞으면 좋죠. 네. 네. 마음 카페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 이번 신종 코로나와 폐렴 구균 백신은 전혀 관계가 없다. 네. 네, 그게 예방과 관련된 첫 번째 얘기였고요. 네. 그 다음 근데 얘기는 저는 그런 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뭐 백신 뭐 없다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김치나 마늘 같은 거를 뭐 이렇게 6번 달여 먹으면 근데 그게 저희 아버지 단톡방에서 돌더라고요. 아 어떻게요? 김치와 이렇게 뭐 마늘을 6번 달여서 뭐 마늘 달인 물을 먹으면 뭐 네. 효과가 있다. 네. 뭐 김치도 되게 뭐 원래 뭐 슈퍼푸드라고 하니까 네. 분명히 좀 바이러스 예방에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제 기억에는 이렇게 뭐가 돌 때마다 김치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네. 처음 되게 돌았던 자주 게 나와요. 네. 네, 김치가 홍보대사가 퍼뜨리는 아니 지난번에도 있었어요. 김치가 예방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실제로 있었어요. 네, 그게 언제였냐면은 2003년도 중국발 사스 대유행 때 네. 이게 실제로 근데 언론에 자주 보도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 아, 기억나요. 네, 네. 수백 명이 사망했잖아요. 네. 뭐 중국, 홍콩, 뭐 이렇게 동남아까지 해봐가지고 네. 그 수백 명이 사망했던 진짜 엄청난 대유행이었는데 네. 한국만 감염자가 한 명 있고 네, 희생자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에 대한 분석이 네. 있었죠. 치파오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때 외신도 그랬죠. 한국만 이렇게 안 걸리네. 이상하다. 이거는 뭔가 한국인의 식습관과 관련되지 않았을까. 근데 한국인의 식습관의 가장 대표적인 거 김치다. 근데 김치의 주재료가 뭐냐? 마늘이다. 근데 마늘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을 높이는데 그래서 마늘 얘기가 나오는구나. 예. 그러니까 김치 마늘 같은 경우에는 또 면역력을 높이는데 좋다라고 알려져 있고 또 그렇게 과학적으로 좀 입증이 됐나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김치가 면역력을 높이고 따라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도 예방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일종의 민간요법. 민간요법.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네, 기사를 봤는데 그때 지금 보니까 저희도 보도를 했는데 네. CNN이랑 더 파이낸셜 타임즈도 김치 파워 막 이렇게 하면서 보도를 네, 실제로 맞아요. 했었다고 저도 이제 하더라고요. 과거 보니까 2003년에. 네. 유력 언론들도 그렇게 많이 보도를 했고 우리도 그걸 받아쓰게 아니 됐죠. 논리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김치라는 게 뭐 마늘 같은 항암 식품도 들어있고 항암에 효과가 있다는 식품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발효식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발효식품이라는 거는 장에 좋을 것이고 장에 네, 네, 좋으면 면역력이 강화되니까 뭐 그냥 먹으면 효과가 있지 않아요. 물론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 그렇죠. 예. 뭐 따져보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면역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 아닐까라는 그때는 그랬던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그때 네. 이제 면역력도 되게 중요한 단위라고 생각을 제가 했었고 김치가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 예. 예. 그리고 그게 사스 대유행 때가 17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2003년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2003년이 좀 가까워 보일 수 있지만 되게 먼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이에 그러네요. 사스도 겪고 메르스도 겪고 기타 뭐 외국 같은 게 에볼라도 겪고 이러면서 지카 바이러스도 네, 있었고요. 지카도 있었고 네. 감염 질환에 대한 인식도 되게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감염 질환에 대한 인식이 좀 그렇죠. 높지 않아서 사스 때는 뭐가 뭔지도 잘 네. 몰랐고 대책도 제대로 있지 그렇죠. 않았던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혼란스러웠었어요. 민간요법에 대한 그런 담론이 꽤 많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좀 터무니없다. 좀 사실 딱 봐도 과학적 근거가 없어 보이잖아요. 네. 네. 그때만 하더라도 그게 좀 의미가 있었고 네. 또 외국에서도 면역력이 높은 마늘을 사용한 김치가 네네네. 또 한국인의 면역력을 높여서 바이러스에 덜 감염된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외국의 그 주류 언론을 통해서 나오기도 했고 이러했는데 이제 그게 지금까지 일부를 통해서 좀 이렇게
나온 측면이 있어서 똑같이 사스나 똑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그렇죠. 그때 나왔으면 지금도 효과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렇죠. 질병관리본부에서 그게 뭐라고? 친척 관계라고 하잖아요. 사스. 네, 그렇죠. 약간 변종만 있을 뿐 네. 이제 같은 계열인데.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김치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없는 거죠. 네. 김치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효과보다 그냥 맛으로 먹는 것으로. 예,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몸에 좋은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뭐 면역력이 슈퍼푸드라는 중요한 얘기도 건 있잖아요. 아니에요. 예. 네. 면역력이 중요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김치 또 마늘이요. 어르신들 저기 방에서는 그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드시는 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은 신종 코로나 예방 효과는 없다. 그냥 과학적 근거가 과학적 없다. 근거가 네, 없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생석회 얘기가 좀 나와요. 방역할 네. 때 생석회를 쓴다는데 이거 생석회라는 게 뭔지 좀 다들 낯설으실 것 같은데 저는 그 돼지열병 얼마 전 당시에. 돼지열병 네. 당시에 좀 얼핏 들었던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생석회를 사용하면 좋다더라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공포심이 강하니까 네. 이것도 약간 두서가 없잖아요. 이 생석회가 뭔지도 모르는데 괜찮다라는 생각이 직감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생석회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네. 저기 화면이 네, 나와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뿌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길 같은 데 뿌리는 거면서 이제 네. 방역을 하는데 쓰이는 건데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이제 그거예요. 예전에 돼지열병 당시에 네. 이제 방역을 할 때 쓰는 거고. 예. 저희 작가님 저희 이게 저기 사진인가요? 동영상인가요? 네, 예. 한번 보시죠. 볼까요? 예, 이렇게 예. 아, 저게 뿌리는 거예요. 생석회요. 길에다가 이렇게 아, 하얗죠. 하얀 거, 예, 석회. 예, 석회예요, 석회. 예. 이게 이제 어떤 질환에 대한 방역 효과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쓰인다고 하는데, 뭐 지금 이제 손승욱 기자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농림부에 물어봤더니 저거는 가축 질병 방역에 주로 쓰인다. 예, 그러니까 돼지열병 같은 가축 질병에 주로 쓰이는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축사 주변에 뿌리는 거죠. 그렇죠. 그죠? 축사 주변에 이렇게 방역하는. 그럼 이제 안 번진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질병이 오는 거를 이렇게 막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런데 쓰이는 건데 이게 보니까 인터넷 보니까 교묘하게 조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기사별로 문장들만 제가 어제 이게 밝히지 못했는데 네. 기사에 이제 지금 뭐 감염 질환 때문에 뭐 이렇게 유행되고 있다, 뭐 신종 코로나 하다는데 돼지열병 기사의 한 문장을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서로 조합해 가지고 이렇게 뿌리더라고요. 짜깁기가 되는군요. 네, 짜깁기가 돼 가지고 뿌리는 경우가 꽤 많아서. 근데 물론 이제 이거는 예측입니다만은 네. 이거 좀 주가 조작 세력의 네네네네. 그런 소행이 네네네네. 의심된다라는 얘기도 네네네. 나와요. 그렇군요. 이제 아무래도 의도가 있는 네. 어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늘 그렇잖아요. 뭐 공포와 위기가 다가올 때 뭔가 이제 가장 예민하게 움직이고 움직이는 세력 중에 하나가 그렇죠. 주가 조작 네, 세력들이죠. 네,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얘기가 들어오는데 뭐 분명한 건 농림부에서도 얘기를 해요. 네. 연락을 해봤더니 이거 생석회를 이번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서 사용할 계획 전혀 없다. 그러니까 들은 이걸 바도 없다. 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디 무슨 환자가 그 확진 환자가 갔던 병원이나 이런데 그렇죠. 예. 그런데 생석회를 뿌려놓으면 효과가 있느냐? 뭐 네, 이런 네, 거에 네. 때문에 나오는 논란인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사용할 계획 전혀 없다. 네. 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 바이러스 예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한번 그럼 알아보도록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걸 예방할 어떻게 수 해야지. 있냐라는 게 되게 궁금해요. 네, 신종 그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행동 수칙이라는 거네요. 이게 그죠? 어디서 나온 건가요? 그래서 이게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오는 건데, 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예방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가짜 뉴스들, 유언 비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제일 좋은 방법 마스크 써라. 마스크 써라. 네. 네. 그리고 손 30초 이상 닦아라. 근데 생각보다 30초 닦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해봤어요? 저 제가 해보더라고요. 저는 조카들한테 야 30초 이상 씻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씻는 걸 보더니 30초를 안 씻었다는 거예요. 이번 설 연휴 시계를 때. 들고 있었나 보죠. 아니요, 아니 시계를 들고 잰 건 아닌데, 축하드리네요. 예, 그 외삼촌 저기 손을 그만큼 안 씻은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그래고 그런가? 그러면서 그럼 얼마나 될까? 그러고 한번 초시계를 눌러놓고 30초를 씻어봤어요.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네. 진짜로. 그러니까 다른 분들 뭐 이렇게 손 의사 이렇게 왜 의학 드라마 보면 의사들 수술하기 전에 확 이렇게 씻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씻어도 30초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좀 길게 씻는다라고 생각하셔야 30초가 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 중이고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뭐 홍콩에서 뭐 성공했다라는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좀 네, 봐야 좀 되는 시간은 상- 더 걸리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게 달리 말하면 아직 약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방법에 대한 유언 비어들은 백신도 없는 상황에 무슨 예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의 최선은 마스크와 30초씩 손 닦기다. 네, 그 정도로 요약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스크는 또 어떤 걸 써야 되느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제가 그건 그죠? 취재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저희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8시 뉴스에 나와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뭐 의료진 다르고 뭐 저기 일반적으로 거리를 다니시는 분들 다른데 이제 의협에서는 저기 80이라는 숫자를 제시를 했죠. 네. 예, 그래서 그 이상을 쓰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미세먼지 마스크나 의료용 일반 마스크, 이제 보건 마스크도 괜찮다 이렇게 네, 그렇죠. 전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집에 보통 황사 마스크, 미세먼지 마스크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일단 그거 그대로 쓰고 네, 있어요. 그렇게 네. 쓰시면은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짜 뉴스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이제 자주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특히 아까 이경훈 기자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주가 조작 세력들이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현혹되시지 않도록 저희가 부지런히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가짜 뉴스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다음에 조금 더 저 알아보도록. 광고 하나 해도 될까요? 아, 네네. 네, 저희가 계속 지속적인 팩트 체크를 하려고 아, 하는데, 네네. 아, 예. 아. 네, 저희 제보 메일과 제보 카카오톡으로 네.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확인해서 네. 이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이쪽으로 여기로 저희가 보내주시면, 예. 저희가 이경원 기자가 네, 바로 뭐 질본이든 전문가든 바로 팩트 체크해서 취재를 해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궁금하다. 실제로 이게 자녀를 두신 분이나 아니면 그렇죠. 어르신들 있는 분 건강에 염려되거나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은 저희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시내 대기업 직원이 우한에서 왔는데 뭐 환자인데 출근을 해서 그 건물을 통째로 비우고 소독을 하고 있다. 네. 그게 이제 돌면서 저기 광화문 쪽에 있는 직장인들 사이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역시 사실이 그것도 아닌 거짓 것으로 네. 예, 드러났었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비일비재하니까 저희 SBS를 이용하셔서 가짜 뉴스를 판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보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경원 기자의 사실인이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째 듣고 계십니다. 그 틈을 타서. 네, 설 연휴 기간 중국 우한에서 온 단체 관광객이 서울 시내에 있는 면세점을 4곳을 들렀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면세점은 직원들에게 이런 사실을 미리 알리지 못했다 이러면서 이제 기업 우리나라 저기 또 사업하시는 분들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중국과 관련 지금 저기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서 얘기가 많은데 일단 저희가 리포트를 하나 보시고 계속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단 기자 리포트를 보시고 영상 통화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리포트가 준비가 됐나요? 단체 관광객 10여 명이 국내에 입국한 건 22일. 중국 당국이 우한발 항공기와 기차 운행을 중단하고 도로를 폐쇄하는 등 사실상 우한을 봉쇄하기 하루 전입니다. 이들은 경복궁을 비롯해 서울 주요 관광지를 여기저기 둘러봤고 24일과 25일엔 쇼핑에 나섰습니다. 특히 25일은 국내에서 확진자가 2명이나 발생한 날로 이들은 면세점을 4군데나 들렀습니다. 하지만 면세점들은 우한에서 온 관광객이 온다는 사실을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구매 고객의 항공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은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때문에 마스크 착용 등 최소한의 대응 조치도 못했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이제 우한에서 이제 금지령 떨어지기 이전에 들어온 손님들까지는 저희도 필터링을 못한 거죠.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리면 우한을 방문하지 않고도 신종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런 우려가 일본에선 현실화됐습니다. 일본에서 추가로 확인된 감염자 2명 가운데 1명은 중국에 머문 적 없는 60대 버스 운전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운전자는 이번 달에 우한에서 온 여행객을 태운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중국인을 상대하는 국내 여행, 쇼핑 업계에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네, 지금 정다은 기자 리포트 보셨는데요. 지금 경제부 정다은 기자를 영상 통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은 기자 연결됐나요? 네, 연결됐습니다. 아, 예. 경제부 정다은 기자입니다. 지금 어디 가는 길인가 봐요? 네, 저는 지금 대구로 이동 중인데요. 차 안이라서 화면이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현장감이 있어서 좋은데 오늘도 저기 신종 코로나 취재를 가시는 건가요? 아, 저는 오늘 신종 코로나 때문에 이동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 네. 다른 정책 부사 때문에 이동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예, 미안합니다. 그러면 어제 했던 리포트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코로나 바이러스 기업 분위기가 뒤숭숭할 텐데 다들 어떤가요? 지금 기업들 분위기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중국으로 출장을 가거나 또 이 중국 현지에 공장을 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업들 분위기도 뭐 뒤숭숭하고 또 기업들도 다 신경을 좀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기업들은 대응 TF를 뿌린 곳도 있고요. 또 이 대다수 기업들이 중국 출장을 금지하는 곳들이 많은데요. 특히 뭐 LG전자나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지급을 할 때까지 중국 출장을 금지했고 또 이 현대차는 국내 사업장에서 단체 활동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중국으로 출장을 다녀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 격리를 하나요? 어떻게? 자택에 이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미 중국으로 출장을 다녀온 사람들은 뭐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 중국으로 갔다 온, 특히 호북성 지역을 갔다 온 사람들은 뭐 한 10일에서 뭐 최대 한 14일 정도까지 재택근무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주재원들이에요. 그 주재원들은 어떤 조치가 좀 내려졌는지. 일단은 현재 중국 국장들이 그 중국 출설 연휴 지침이 내려와서 오는 2일까지는 다 국장 가동을 중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 추가 휴무 여부도 계속해서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중국 주재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휴무 기간이니까 재택에서 근무를 하면서 뭐 비상 연락망을 가동시키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은 뭐 아예 이제 국내로 귀국 조치를 한 기업들도 많습니다. 특히 뭐 중국에 있는 그 주재원들의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기업에서는 가족들에게 비용을 지원을 해서 뭐 귀국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바로 귀국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 지나면 보통 이제 기업들이 행사나 아니면 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여럿이 모이는 행사 같은 것들은 연기를 하고 있겠죠? 아마? 네, 아무래도 이제 뭐 행사 일정 같은 것들이 뭐 기존에 뭐 했던 것처럼 뭐 이렇게 잘 연결이 되거나 뭐 기존의 일정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감이 있어서, 그래서 몇 가지 취소되는 행사들 같은 것들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 공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그 연례 기술 관련 학술 대회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뭐 한 5월쯤이나 이렇게 좀 이 사태가 잠잠해질 때까지 약간 연기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에 공장들이 많고 그 공장들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일 텐데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재원들은 계속 중국에 머무르는 분들도 많지요? 어떻습니까? 네, 주재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중국에 머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게 뭐 확진자가 그 해당 공장에서 나오면은 그 공장을 폐쇄해야 되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감염이 되지 않도록 뭐 최대한 손소독제를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혹시 발열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뭐 저희가 미리 얘기했던 질문은 다 끝났는데 더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보면 중국에 우리나라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나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 기업들이 어차피 지금 다 멈추고 나면 결국에는 수입도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매출도 떨어질 수 있고 이래서 걱정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재원들의 건강이 가장 최우선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과거에 뭐 사스나 아니면 뭐 메르스나 이런 뭐 전염병들 때문에 기업들이 좀 힘들었던 경우가 있어서 뭐 최대한 이제 그만큼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뭐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TF도 구성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대응을 좀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무엇보다 기업에서는 어쨌든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게 최우선이고, 그리고 또 이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뭐 해당 공장을 뭐 가동을 아예 뭐 중지시킨다든지 뭐 생산 라인을 더 이상 가동할 수 없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사실은 제일 큰 손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최대한 그 감염을 좀 막기 위해서 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다은 기자 화상 연결이 됐다 안 됐다 하네요. 확실히 네, 이동 중이란 지금 건 알 수 있네요. 대구로 가고 있어가지고 화면이 잠깐 고속도로죠. 끊기기도 하는데. 네. 네. 그랬군요. 자, 저기 정다은 기자 바쁜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 분위기 어떤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뭐 매출도 중요하지만 주재원들이나 그 주재원들 가족들의 건강이 가장 우선이다라는 게 기업의 분위기로 저희가 뭐 예전에 사스나 메르스를 통해서 경험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 똑같은 또 실수를 하지는 않겠죠. 네, 지금 기업들 분위기를 경제부 정다은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저희가 그 신종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 나눠봤습니다. 이게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안전, 예방, 기획 기사들 위주로 한번 자세히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상황이 반영된 그런 뉴스들 몇 개 보시면서 최신 소식 한번 계속 접하실 수 있게 그렇게 뉴스 몇 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